예, 2024년 9월 3일 음력으로는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태고사의 새발견 176번째 여름 특집 14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20세기의 반성과 그 21세기 전망에 대하여 문명의 형이상학적, 패권의 지정학적 관계에 따른 우리 조선반도의 생존 전략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20세기에 우리가 세계 양차 대전을 치르고 난 이후에 특히 그 세무얼 헌팅턴이 이 문화 충돌론이라는 그 문화적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 간의 문화 충돌론이 이제 대두되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을 좀 보는 사람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에 이제 또 맞추어서 우리가 이 브레젠스키는 카터 정부에서 그 소위 말 외교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유라시아 경영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국제 질서의 본질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국가들 사이의 패권적 야망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화 충돌론으로 문화적인 이질성 때문에 패권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군사 전략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서 이 패권 국가의 충돌이 온다고 이제 이 브레젠스키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시기에 아주 해묵은 이런 문화 충돌론과 유라시아 경영론,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인 현실주의의 이런 그 패권 국가의 이론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학문적 소양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대해서 이 국민들이 역사적인 어떤 사항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전략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대학교에서 여러 외교에 관련된 세계 전략적인 공부를 하고 또 연구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논지를 펴고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오로지 아는 것은 돈과 자식 출세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난 100년 동안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논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함재봉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사적 학문과 전략 전술을 우리 이해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필요로 한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을 움직이 나갈 수 있는 그룹을 이 함재봉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난 뒤, 조선이 망하고 난 이후에 친일 개화파, 그 다음에 친중 위정 척사파, 친미 기독교파, 그 다음에 친러 사회주의 공산주의파, 다섯 번째 민족주의파,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져서 우리의 문제를 고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친일 개화파, 친중 위정파, 친미 기독교파, 그 다음에 친여 공산주의파, 민족주의파, 이 5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조선반도에서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그 다음에 소통하는 공론장을 우리가 만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라도 이런 문제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자료들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자, 이 친일 괴화파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1880년대에 소위 말하는 김옥균, 유길준, 박영효, 서재필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윤치호 이런 사람에 대해서 왜 이들은 친일 개화파로서 우리 한국사를 근대화시키고자 노력을 하는데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실패하고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우리가 친중 위정 척사파로서 하서 이항로를 비롯하여 우리가 재익현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는 쇄국 정책을 하게 되는 대원군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리고 친미 기독교파인 이승만과 박용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위에 맞는 또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여 공산주의파로서 우리가 이동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일성이라든지 박헌영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박은식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만해 한용운 같은 사람, 김구 선생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선이 망하고 난 이후에 9년이 있다가 1919년도에 우리가 3.1 기미 독립선언문의 큰 틀의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제가 전까지 공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유불선도를 포함해서 우리의 원래의 신바람 정신, 신바람 문화, 바로 풍류도를 뭐냐면 우리가 복원하자는 샤먼 제국의 부활을 저는 설명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부활을 우리가 유불선도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또 우리가 냉전 시대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시대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식민 독재 35년을 포함해서 또 근대화 과정의 산업화 과정의 70년을 포함해서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불가피한 이런 분단 국가로서 우리의 문제를 수기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환구문명 학술로서 개인이 노력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국가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앞으로 우리가 대신해서 이런 문제를 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현재의 뉴라이트 세력들인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기회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에 미쳐버린 이 작자들이 한국 사회를 지금 현재 구렁텅이로 지금 현재 몰아넣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뚜렷하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뉴라이트 세력의 기본적인 틀을 지탱하고 있는 이 한동훈, 윤석열, 그 다음에 김건희, 오세훈이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말아먹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특히 이 그 뉴라이트 세력들의 그 근간을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이 뉴라이트 세력들의 이 친일 이 부역 세력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지금 한국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는 아마 우리 세상을 뒤집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의 요주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천공과 이 김건희, 윤석열이가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아주 뭐냐면은 정치적인 격변기에 혼란을 주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어떤 형태로 벌어질 것인가. 저는 계엄을 통한 우리가 지금까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일이 저는 벌어진다고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한 3월달, 4월달, 내년 3월달, 4월달이 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서민들이 지금 현재 피똥 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지금 서민들이 피똥 사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아마 정치 권력 투쟁으로서 뭐냐면 나타나는 상황이 되고 김건희가 지금까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자기의 신변적인 문제가 오게 되면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는 계엄령을 선포해 가지고 서민들을 때려잡으면서 많은 희생을 낳으면서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저는 앞으로 내년 3, 4월 달에 벌어질 확률이 높다. 그 벌어질 확률의 방향 형태는 바로 계엄령 선포와 함께 권력을 그 김건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런 김건희가 한 말이죠. 내가 권력을 잡으면 뭐 나머지 문제는 알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천공을 비롯해서 김건희뿐만 아니라 기타 여기에 이너서클들 소매 중심이 되고 있는 이 권력 집단들이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내년 3, 4월 달에 아마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그 내용들도 바로 우리가 1919년 3월 1일 김의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1000번만 번 읽으면서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원래의 신바람 정신인 삼원제국을 부활하여 우리가 지금 이제 점이나 치고 우리가 뭐냐면 무당이 굿이나 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샤먼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와고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삼원 제국의 철학과 사상, 제도와 문명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동안의 유불선도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1 김의독립선언과 함께 많은 학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친일 개화파, 그 다음에 친중위정파, 그 다음에 친미 기독교파, 그리고 친러 공산주의파, 그 다음에 우리가 민족주의, 이 5파가 많은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지금 현재 연구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남북 분단 관계에서 첨예하는 이데올로기 분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의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꾸준히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유럽, 이란, 이스라엘의 이 다자 패권이 세계 질서에 유리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네 번째는 아까 브레진스키가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의 전 지구적인 지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의 전 지구적인 지배력과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 리더십이 없는 이런 미국의 전 지구적인 지배력의 리더십이 없는 세계 질서는 무질서와 폭력과 야만이 난무하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서 과연 지금 현재는 이 브레진스키가 부르짖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지금 관통하고 있는가, 또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영국과 미국의 세계 질서에 대한 패권에 대해서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24년 이 마당에 옛날에 우리가 그들이 생각했던 내용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군사 전략으로서 우리가 중국을 고립 정책으로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이 군사 전략에 대해서 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그 군사 동맹을 맺어서 지금 이제 대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해상 노예에 대해서 중국과 어떤 앞으로 전략 전술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의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민주화를 이루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화를 이루어서 그 민주화를 이루는 바탕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조선 연방 통일 형태의 완전 분권화되어 있는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는 분권화되는 우리가 통일 방식으로 우리 한국을 이끌어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조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못한 일을 꾸준히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여기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또 독일에서 공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민학술원에서도 우리가 한국 통일연방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국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주도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도 올 여름 특집 강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영미 중심의 세계 패권 제국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과연 영미 중심의 세계 패권 제국이 지금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고 흔히들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그리고 저물어 간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시명령 억압 탁치 구조는 이 시대 상황에 맞춰서 세계 질서에 얼마나 부합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독일과 스위스, 스칸디나비아식 모델로서 질서 자유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지시명령 억압 탁치가 아니라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과연 정치는 이끌어갈 수가 없을까? 그리고 독일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 독일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독일 통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학문적 소양을 높이고 공부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8번째 중화인민공화국의 세계 이념과 정치사상은 과연 무엇인가? 중국은 과연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것이 유리한가? 또 경제적인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어느 만큼 또 우리는 같이 협력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대한민국을 중심으로서 4대 강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친일 개혁파, 친중 위정척사파, 그 다음에 친미 기독교파, 그 다음에 친여 공산주의파, 그 다음에 우리가 민족주의파 이렇게 5가지의 질서를 두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주변 4대 강국에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대처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를 항시 우리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다시 지난 역사가 저질렀던 것처럼 바로 식민주의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세계 이념 정치 패권주의에 우리가 전쟁터가 되어서 이 나라가 뭐냐면 절단나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시 머리를 툭 켜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명학술원이 이 여름에 허리가 내려앉는 이 아픔을 참고 지금도 제가 여름 특집 14번째도 바로 지금 이제
누워서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번째,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예, 그래서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한국사를 복원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달성해서 세계 민주주의 이제 우리가 내다반다. 더불어서 우리가 독일과 스위스의 질서자유주의, 프랑스의 질서자유주의,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기타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으로서 무엇이 우리가 개혁이 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국토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 행정교육, 금융개혁,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우리는 이 내각제로 나아가야만이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0번째로 다시 한번 내각 권력을 잡으면 이 김건희가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크나큰 위험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요지의 인물이기 때문에 내년 3월달, 4월달, 5월달에 걸쳐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 권력 투쟁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국문명학술원의 이름으로서 제가 말하고자 합니다. 내각 권력을 잡으면 이 김건희는 이 한국 사회를 구렁텅이로 빠뜨릴 요주의 여자다. 요주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구렁텅이로 빠질 요주의 그 길은 무엇인가? 바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정치에 큰 격변기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름 특집 14번째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